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황대근입니다. 한국조선해양 IR팀 통화 완료했습니다.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 후판 가격의 협상. 1년에 2번이 있는 이벤트에서 하반기 협상 행보는 어떻게 될지 제가 직접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 약세론, 저환율부터 노조까지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카타르 LNG 수주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한국조선해양의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하반기에 이 협상을 하게 되면은 동향 자체가 상반기랑 좀 비슷한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이 하반기 후판 협상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자, 우선 이 상반기의 후판 가격 협상은 조선사가 유리하게 이끌었는데 이 하반기에 다가오는 후판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아직까지 100%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 조금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뒤에 좀 힌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산 후판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유리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담당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 중국산 후판의 수입량 추이를 보게 됐을 때 2021년부터 2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저가의 후판 자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사와의 가격 협상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이 철광석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판 가격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철광석 가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조선사가 유리하게 후판 가격 협상을 이끌어갔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 이 선박 제조 원가의 20%에서 30% 차지하는 비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조선사 수익 강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금일 이 현대미포 쪽에서 LPG 계약을 두 척 맺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수주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현재 연간 목표의 124%가량 이 수주를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면서 온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실적 자체가 50기 반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증가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실적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는지는 결국에 하반기에 주요한 이벤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카타르 LNG 수주입니다. 이 카타르 LNG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제가 국내 3사 이 담당자에게 다 통화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 현대계열사 담당자 쪽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당 답변에 대한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3사가 10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를 하게 되면 약 4조 5천억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보다 더 높은 성과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5조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랑 중국과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뢰도 측면이나 어떤 퀄리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더 뛰어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타르 LNG 수주 가능성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어떤 동향을 살펴봤을 때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수주량이 좀 많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17척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5척 그리고 하나오션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동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비율로 인해서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조금 더 많은 수주량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또 다른 리스크 중에 하나인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자체가 상승하는 측면에서 조선주 쪽으로 시장의 심리가 쏠리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고환율은 대표적인 수출주에 대한 어떤 수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환율이 다소 꺾인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환율에 대한 기조가 8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심지어 고용지표 자체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8월 달에 이 비농업 고용지수 자체가 냉각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살펴봤듯이 9월 달 B컷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원달러 환율의 동향 자체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의 약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도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 트럼프 쪽으로 지지율이 조금 더 쏠릴수록 달러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되었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어떤 유권자들의 심리와도 비례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자국민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게 트럼프고 자국민이 사용하는 게 바로 달러죠. 그래서 이 달러 가치 자체가 하락하는 것은 사실 유권자들의 어떤 방향성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다시 한번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나타날 때 조선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도 더욱더 증대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매크로 측면입니다. 바로 유가죠. 최근 들어서 유가가 다시금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었죠. 당시에 경기 침체론에 의해서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공포감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동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도 다시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유가 역시 상승에 대한 모습이 출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공급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LNG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분석할 때 항상 필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때문에 유가의 측면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이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입니다. 현재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28일인데 23시 30분에 재고량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예측치보다 실제가 떨어진 모습이 출현이 돼야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하고 조선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립니다. 또 다른 측면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는 높아져야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9월 3일과 8월 31일 각각 중국 쪽과 미국 쪽에서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수요가 잘 나오는 측면이 존재를 해야 유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야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이 선가 지수겠죠. 신조 선가 지수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선별 수주 전략이 마저 떨어져 가고 있고 LNG부터 최근에는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호조가 이어졌죠.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부터 시작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중고 선가 지수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선가 지수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7월달 이후로 다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이 운임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전의 모멘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한 부분이 악화가 되면서 여기 보이는 근처에 해협들이 존재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스웨즈 운하 그리고 홍해 쪽. 그래서 이 해협 자체가 봉쇄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 다시 한번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고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상황에서 선가지수는 더욱더 상승에 대한 흐름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현재 상황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 8월 초부터 현재까지 부진에 대한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결국에는 업황 자체가 좀 약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화 자체가 강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저환율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수급이 다른 섹터로 좀 이동을 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었을 때 현재 11선 구간에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8월 달 증시가 폭락했던 시기에도 글로벌 쇼크가 발생했던 시기에도 이 11선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주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1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7월 달에 형성이 되어 있던 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시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